자, 1번 원의 방정식 작성하기. 자, 1번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바로 작성 한번 해보면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7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요,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건, 자, 요렇게 지름이 있고, 요 하나의 점이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5,1이라는 소리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의 중심은 양 끝점의 중점이 되겠죠. 이거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점은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를 하고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게 중점이니까 요거를 정리하면 원의 중심이 2,2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돼요. 자, 원의 중심이 2,2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우변에 반지름의 제곱을 넣어야 되니까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는요, 지름의 한쪽 끝의 좌표와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여기가 반지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반지름은 마이너스 1,3과 2,2 사이의 거리, 즉 한쪽 x에서 한쪽 x를 빼서 제곱, 한쪽 y에서 한쪽 y를 빼서 제곱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이게 반지름이 나온다. 그럼 9 플러스 1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이거는 루트 10이랑 같겠죠. 자, 우리가 원의 중심 파악했고요. 반지름의 길이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의 방정식을 쓰면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0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x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한 걸 모아주고, y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주고, 나머지 상수항은 반대쪽으로 이항시켜서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완전 제곱식에 필요한 숫자를 양변에 더해 볼 건데, 가운데 숫자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9가 더해질 거고, 9가 한 번 더해졌으면 반대쪽에도 9가 더해져야겠죠. 그 다음에 y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 숫자의 절반의 제곱 16이 더해져야 되고, 반대편에도 똑같이 16이 더해져야지 공평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x의 완전 제곱식은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은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반대쪽 계산하면 16. 자, 이걸 해석하게 되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3,4, 반지름의 길이는 4다. 즉 a 플러스 b 플러스 r,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3에 4에 4를 다 더한 거니까 5라는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은지 긴지 아니면 같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1번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겠죠. 자, 그렇다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거를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의 거리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d가 r보다 훨씬 더 작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의 중심은 0,0,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는 0으로 만들어 보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요거 두 개 사이의 거리 한번 써보면 9 플러스 1의 루트. 자, 분모는 절대값
K. 절대값 마이너스 K지만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거해 주셔도 되고 절대값은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 5보다 더 작다. 즉 양변에 루트 10 분모를 곱하게 되면 절대값 K는 5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절대값을 떼면요.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죠.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해서 최종 답을 써보면 K는 마이너스 5 루트 2 초과 5 루트 2 미만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같은 의미로 접할 때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서로 같을 때니까 똑같이 한번 해보면 절대값 K가 5 루트 2와 같다. 요 뜻이죠. 자, 요걸 해석하면 최종적으로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2와 같다. 요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만나지 않으려면 이번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훨씬 더 길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절대값 K가 5 루트 2보다 크게 되고 이걸 해석하게 되면 K는 5 루트 2보다 크거나 K는 마이너스 5 루트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K의 범위가 이렇게, 2번 접할 때는 이렇게, 3번 만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4번 접선의 방정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바로 풀어보면 기울기가 루트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 이렇게 되니까 공식에다가 넣게 되면 y는 루트 3x 플러스 마이너스 6 루트 m의 제곱이니까 3 플러스 1. 자, 요거 정리하게 되면 y는 루트 3x 플러스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도 나와 있죠. 그쵸? 자,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x1 곱하기 x 플러스 y1 곱하기 y는 반지름의 제곱. 자, 이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자, 여기 x1과 여기 y1 자리에다가 각각의 좌표들을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4와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y r제곱은 17. 자, 근데 우리 맨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못생겼으니까 조금 더 이쁘게 보기 편하게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답이 정리가 됩니다.